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상급병원까지도 고려를 하고 나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 건데, 보낼 수 있는 상급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다가 수술과 관련해서 돌아가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받으시겠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에, 상급병원에 환자를 이송을 하려고 요청을 해도 아무도 그걸 받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급실도 간다 그러면 갈 수가 있을까 이러면 오지 말라고. 치료 전에처럼 잘 받을 수 있을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를 못 봅니다. 대부분 일반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쓰러졌어 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30분 안에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수술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제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지금 그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인지를 못할 뿐이지.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을 그냥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연세슬기병원 김슬기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 꼭 알아야 하거나 각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달라진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질문이 너무 좀 광범위한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술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가락 수술도 있고, 허리 수술도 있고, 무릎 수술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수술은 수술하고 바로 걸을 수 있는 수술도 있고, 한 달, 두 달을 못 걸어 다니는 수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대부분 정형외과의 수술은 일단 첫 번째로는 뭔가 기능에 관련된 수술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외과에서 맹장이 염증이 생겨서 맹장염이 걸려서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그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맹장염을 수술을 안 하고 있다가 터져서 복막염이 되면은 생명에 이제 지장이 있거나 생명 위독해지는 그런 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지만, 수술하고 나서 우리 사지, 팔다리를 다 활용하고 목, 허리 이런 모든 사지 관절들 다 쓸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을 바로 하거나 거동하거나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이 아니라 정형외과적인 수술은 대부분 이제 어디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어디 관절염이 생기거나 뭔가 필요한 그 팔다리 또는 목이나 허리의 척추 관련해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제 그걸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하고 나서 그게 회복될 때까지는 그 기능을 갖다가 제한을 둬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팔이 부러져 수술했는데 수술한 다음 날부터 팔을 쓰게 할 수가 없고, 그런 게 이제 어쨌든 붙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무릎 안에 연골 손상이 생겨서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 연골이 재생될 때까지는 어쨌든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형외과적으로 수술을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그동안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수술을 결정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많이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부분은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당신이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환자분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다. 그래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하거나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 관절염이 계속 진행이 돼서 언젠가는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수술을 하고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활동을 하는 데까지 회복이 필요하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우리 집에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럼 행사 끝나고 합시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장 담그고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손을 짚었는데 손목이 부러졌다. 그러면 이거 김장 끝나고 다다음 주에 할까요?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당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은 기간이라든지 내 일정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그것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정형외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치료들이 그 생명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하면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바로 해서 살 수 있다면은 당장이라도 해서 생존의 확률을 올릴 수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다른 모든 걸 제껴두고 해야 되는 거지만, 정형외과적으로는 사실 이게 아주 응급으로 당장 안 하면은 뭐 생명이 위독해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고 나서 회복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이나 내 생업에 지장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크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술하면은 뭐 다음날 바로 퇴원해서 통원 치료하느냐, 뭐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동안은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씩 병원을 다녀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영역에서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권할 때 저희가 설명을 하고, 환자분들이 이제 그것을 고려해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 이제 외상에 관련돼서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게 치료를 잘못하거나 안 했을 때 평생 남을 수 있는 그런 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장애가 생기는 거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치료를 못 받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장애가 생긴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뭐 생명을 잃거나 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팔다리를, 사지를 이제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면 나머지 부분들을 많이 희생하고 그게 치료가 진행돼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가장 곤란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첫 번째, 보통 정형외과에서 환자분들한테 수술할 때 필요한 부분.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어쨌든 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뭐 이번 추석 때 뭐 응급실 대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와닿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대학병원이나 이런 레지던트들이나 인턴 선생님들이 떠난 그런 3차 의료기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같이 수술을 하는 2차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1차 의료기관까지도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 이미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결론은 이제 인구 문제이긴 한데, 저희 같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접하는 거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빨리 급속도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수술을 해야 되는 연령대의 환자분들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야 뭐 한 70대 한 중반? 근데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이게 2020년 이후에는 이제 특히나 더 두드러진 현상인 것 같은데, 나이가 80대 이상, 최근에는 뭐 제가 뭐 90세가 넘어가는 환자분들도 수술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점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질병인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저한테 수술을 받으신 할머니는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88세 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 보던 환자분이셨는데, 전에도 이제 협착증이 있고 이래서 이제 치료를 뭐 권유를 계속 하고 약을 쓰고 뭐 주사를 맞고, 이제 뭐 그 전에 아마 처음에 이제 제가 뵀을 때는 수술까지도 설명을 드렸던 환자분이었는데, 본인은 극구 나는 죽어도 수술 안 한다 이러고 지내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외래로 찾아오셔서 나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할머니 수술하기 전에 수술을 하다가 아니면 수술과 관련해서 수술하고 나서 돌아가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받으시겠냐 라고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가족분들이 다 동의서 쓰고 각서를 쓰고 그러고서 수술을 했어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전하게 진행될 리는 없죠. 그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쨌든 잘 돼서 굉장히 그 힘들었던 부분이 해소가 돼서 이제 어쨌든 남은 삶을 이제 좀 행복하게 편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뭐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준비를 하죠. 저희가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저희가 체크해가지고 나름대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 마련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 나이대에 환자분이 그렇게 큰 수술을 받고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퇴원해서 회복하고 일상생활 잘 하시게 되는 거는 상당 부분 이제 운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운이 없다고 하는 케이스들은 그게 실질적으로 운이 없다기보다는 아직 의사들도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이거는 저희가 뭐 미리 예상을 할 수도 없고 대처해놓고 있다고 해도 그게 대처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막말로 나이가 88세인 노인께서 저녁에 밥 먹고 잘 주무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안 뜬다. 그랬을 때 그게 무슨 뭐 의료 사고가 생겨서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신 건데, 예를 들면 어떤 병이 있거나 그걸로 인해서 어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그거랑 전혀 무관하게 그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이게 치료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실은 사람들이 따져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의료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 같은 병원에서도 그런 분들을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약간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응급실 뺑뺑이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매일 언론에서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요, 환자분들이 갈 응급실이 없어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뺑뺑이를 도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보냈을 때 이런 환자가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응급실에선 그런 환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을 치료를 어쨌든 해서 좋아지게 만들어서 병원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일단 응급실에서는 받는데, 받은 환자를 치료할 사람이 없으면 그 환자를 받지 못하는 거죠. 짜장면집이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손님은 들어갔지만 거기서 주문하는 요리를 아무도 만들 사람이 없어서 주문은 받아도 요리를 못 내놓는다 그러면 그 손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냥 식사 한 끼도 마찬가지인데, 죽어가는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살릴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그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못 받고 그 사람의 문제가 결국, 심지어는 적절한 시간에 병원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100% 살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경우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응급실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그 사람이 살아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진의 과실을 따지고 본다는 거죠. 의료진이 과실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과실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를 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실을 애초에 차단하려면 그 환자를 보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과실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았는데 그 환자를 심장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데 그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 환자가 그 응급실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오지 못했다 그러면은 치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를 받은 그 병원과 그 응급실 의사는 그거 자체가 과실이 될 수도 있어요. 살리지 못하는데 받았으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실이 자리가 없고 응급실이 문을 닫아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응급실이라는 거는 일종의 출입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서 뭘 할 건지. 근데 문은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그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3차 병원 전문의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3차 병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저희 같은 2차 병원이나 아니면 심지어 1차 병원에서도 저희가 환자를 받고 진료를 보고 치료를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의료 전달 체계에 의해서 내가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환자를 상급 병원에 보내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치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자를 받아서 치료를 하다가 그 환자한테 문제가 발생하면 인근에 있는 3차 병원에 응급실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환자 우리가 보내겠다, 받아서 치료를 해달라고 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히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당장 생명이 위독해지는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료를 보고 그런 환자들을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이가 80대 후반에 고령인데, 예를 들면 뭐 고관절이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제 고관절 골절이 생겨갖고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수술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수술을 받다가 아니면 수술한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뭐 혈전이 뭐 폐로 가가지고 숨을 못 쉰다, 뭐 심장에 가서 관상동맥을 막아가지고 심장이 멈췄다, 아니면 뇌로 올라가고 뇌혈관을 막아가지고 뇌에 이상이 생겼다, 이러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낼 수 있는 3차 의료기관이 있어야 저희도 그런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술하기 전에 그런 뭐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죽을 상황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것은 그 환자를 수술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상급 병원까지도 고려를 하고 나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에, 상급병원에 환자를 이송을 하려고 요청을 해도 아무도 그걸 받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은 환자분들한테 요즘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냐면은, 이런 상황 때문에 당신이 수술을 받다가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상급병원에 가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시스템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처를 못하고, 그 대처를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뭐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여기는 애초에 그런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당신이 손을 못 쓰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술을 하시겠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하시겠냐, 그 각오가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그것도 동의도 자필로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라는 동의를 받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동의를 절차를 거치면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그 높은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겠냐는 것을 인지를 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를 안 하면 우리는 수술 못합니다, 퇴원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술을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제가 의뢰서를 써서 3차 병원을 보내요. 그럼 3차 병원을 보내는데 저희가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한 라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내면 무조건 받아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급병원을 보낼 때는 병원을 지정해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가시라고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환자랑 보호자분들이 상급병원 찾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나이가 예를 들면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그 환자를 우리가 저희 병원에 왔어요. 왔는데 저희 병원에서 수술 못하니까 제가 진료 의뢰서 써서 상급병원 찾아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환자가 상급병원 어딜 가도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그 사람이 아주 급박한 응급 상황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니까. 그럼 거기서 대부분 다 여기서 못합니다 하면 다시 이쪽으로 오는데, 그럼 저희도 그런 경우에 뭐 수술하다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냐, 거기 그런 동의를 안 해주면 저희는 수술 못합니다 하면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형외과적으로는 수술을 할 때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안 되면은 3차 병원에 미리 보낼 수도 있고, 저희가 치료를 하다 문제가 생기면 응급으로 저희 병원에 있는 앰뷸런스를 태워서 3차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질병을 치료할 때하고 외상을 치료할 때 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외상을 치료할 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다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치료를 받는 거예요. 부러졌으니까 수술을 받는 거고, 못 걸으니까 수술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환자분들이 골절이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골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죽진 않지만 조만간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골절이에요. 그런 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원래 수술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고령인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고령이 아닌 사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40대 중반의 어떤 환자가 어떤 어깨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와서 사전 수술 전 검사를 다 진행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예를 들면 심장에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검사에선 발견이 안 되고 아주 특수한 검사를 해야지만 발견되는 어떤 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환자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술하는 도중에 그게 발병이 돼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가 오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3차 병원에 심장내과나 아니면 흉부외과가 있는 병원에 응급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제는 나이가 젊으면 무조건 수술을 할 때 위험성이 없느냐면 그런 건 아닙니다. 전신마취, 척추마취, 심지어 부위마취를 하다가도 얼마든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연령을 막론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급병원이 주변에 있어야 수술을 저희가 안심하고 할 수 있고 환자분들한테도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뭐 나이가 젊든 많든 간에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상급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부터 상급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를 못 봅니다. 특히나 뭐 다리가 부러졌다 내가 그럼 상급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겠다 그럼 일단 응급실로 가는 거에서부터 들어가질 못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뭐 외래 진료를 본다고 해도 뭐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럼 진료 한 2달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외래 예약 잡힌다 그러면은 그럼 그때까지 다리 부러진 채로 뼈도 어긋난 채로 붓고 있을 텐데 그런 채로 둘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바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대학병원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예전처럼 근무하는 의사들 밑에 레지던트들이 다 있으면은 교수님들이 본인은 수술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환자를 케어하는 것들은 밑에 있는 다른 전공이나 아니면은 수련의들한테 그런 것들 맡기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수술도 하고 그 환자의 그 수술 후에 생기는 문제도 내가 다 커버해야 되고 하니까 아무리 교수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급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그런 위험에 대한 노출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됐을 때 예전에는 그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술을 받을 때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당신은 그래도 하겠냐라는 더 어떻게 보면은 아파 죽겠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당신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문제 삼지 않을 거냐라고 동의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박할 수 있지만 그런 위험이 지금은 아주 표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예전처럼 뭐 수술하고 얼마 동안 뭐 팔을 못 써요, 얼마 있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에다가 더불어서 수술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이 병원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나를 못 살리는데 못 살린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떠안게 됐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문제가 돼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초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5,000명씩 앞으로 6년 후에 나올 의사들을 받기 위해서 현재 매년 3,000명씩 나오던 전문의들이 앞으로 6년, 7년 동안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급병원, 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네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여태까지 만나는 의사들은 다 전문의들이었어요. 근무하는 곳이 1차 병원이기도 하고 대학병원이기도 했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다 갖춰진 전문의들이었는데 이제 그 전문의들이 앞으로 향후에 6, 7년 동안 매년 3,000명씩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2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런 전문의들이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이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대학병원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의들의 비중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비중이 높아지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전문의들은 그냥 만들어 놓으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옮기게 되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전문의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전문의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 후년이 되면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환자들도 국민들도 점점 고령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들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환자분들이 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가족분들이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좀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각오할 부분이 좀 많이 심각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사실 그 심각성을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는 사실 뭐 겪어본 사람들은 알겠죠. 실제로 내가 어떤 응급한 상황 아니면 내 가족이 어떤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막상 찾아갈 병원을 막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막 애가 타고 이런 분들은 이거를 체감을 해서 알겠지만, 그리고 저같이 이제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가능하냐, 아니면 그런 안전장치가 없느냐를 갖다가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거의 심각성을 지금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일반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도 동네에 있는 뭐 내과, 정형외과 이런 병원들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당장 집안에서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 아프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환자분들, 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만 그 부분을 이제 인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상상을 좀 해봅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가슴이 통증을 느끼면서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여기서 쓰러졌어. 아니면은 갑자기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말이 어눌해지고 이러면서 쓰러졌어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집에 멀쩡히 지금 지내다가 문지방을 넘어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뇌출혈이 돼서 쓰러졌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당장 나한테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변에 누가 있으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으면은 119에 전화를 하겠죠. 119를 부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19가 오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30분 안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30분 안에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수술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을 하는 저도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저는 심지어 의사이고 저는 대학병원에 그런 일을 하는 많은 의사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자신이 없어요. 아마도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많은 의사들이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한테 발생했다면 과연 내가 제 시간에 제대로 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의사들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 다 저는 똑같은 대답, 나는 못 살아남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술을 받다가 뭐 젊은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뭐 3차 병원에 못 가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 일반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살면서 길거리에서 보는 모든 국민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를 겪게 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예를 들면 예전에 뭐 한 50% 이상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0% 미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지금 그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인지를 못할 뿐이지. 하지만 그 상황이 닥치면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해결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지금 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을 계속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뭐 좋은 방향으로, 이것은 뭐 저희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을,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는 데는 절대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좋은 거를 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장 좋은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